자, 일단은 첫 번째가 평행이동부터 볼게요. 평행이동. 지금 하는 거는 수능에 거의 직결적으로 나오고 수능에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니네가 해석을 못하면은 문제 못 풀거든? 그러니까 잘 정리해두고 도형과 관련하고 함수와 관련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대칭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 푸시다가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해서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b란 x, y라는 게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x 플러스 a 그 다음에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을 이동을 시킨 거거든. 그럼 점을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점이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쯤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얘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이동을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 플러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다라는 뜻이에요. 점의 평행 이동은. 근데 점을 이동을 시키는 거가 원래 원칙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은 뭐냐면 두 번째 표현입니다. 바로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얘는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부호를 좀 조심을 해야 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자,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떤 도형 fx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자, fx라는 뭐 함수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고 뭐 원일 수도 있고 하는데 요 fx라는 식을 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이런 애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시킨 결과가 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였냐면은 x가 x 플러스 a로 옮겨진 거죠. 그죠? 근데 도형에서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시킨 결과가 뭐가 되냐면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냐면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라고 나와요. 그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부호죠. 부호. 자, 잘 봐. fx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식이다 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냐면 x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대입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 잘 봐. fx가 이렇게 해볼까? fx가 g x-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준 거야. 많이 보게 될 거거든. fx라는 함수는 g x-2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주신다면 얘를 해석을 하면 얘는 원래 g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을 시킨 거다. 이 말이죠. 됐나요? 원래 g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원래 g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다. 됐니?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요 도형의 평행 이동이 이제 수능 범위로 넘어가면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적분에서 많이 나와요. 정적분에서. 그럼 내가 요거 느낌은 하나 잡아드릴게. 자, 봐봐.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줘요. 구간 0부터 1까지 구간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fx라고 하고요. 0부터 1까지 해서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x-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렇게 준 거야. 요거를 우리는 gx라 하죠. 문제에서 아직 여러분들 이제 적분 공부가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덜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느낌만 잡아주는 거야.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용이 되나?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gx라는 함수는요. fx-1 더하기 1이야.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한 칸씩. 되네?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그러면 물어본 거죠.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x dx 이거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잘 봐. 얘 있죠. 얘가요. 이렇게거든. 근데 이거를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그 다음은 여기 지워야겠다.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은 이게 3인 거야. 그러면 2부터 3까지에서는 또 얘를 한 칸 한 칸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적분에서 평행 이동과 같이 뭐가 나오냐면 주기함수도 나올 거거든. 주기함수도 쌤이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주기함수라는 것과 같이 연계가 돼서 적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올해는 언제 나왔냐면 올해는 6월달 평가원 11번으로 나왔어요. 6월 평가원 11번. 올해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요 문제 비슷하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거에 이제 적분값을 구하면 적분값은 뭐야? x축과 이루는 면적이죠. 이 면적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거를 그냥 편의상 내가 4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4분의 3. 그럼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잘 봐. 계단식으로 이동하죠. 계단식으로 이동하면 이쪽 부분에 정사각형이 하나가 생겨.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만큼의 직사각형이 생겨. 그럼 얘는 넓이가 얼마냐? 1이야. 얘는 넓이가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여기 빗금친 부분. 요 부분. 요거는 얘랑 똑같죠. 세 개가 다 동일한 모양이지. 따라서 얘도 4분의 3, 얘도 4분의 3. 그럼 4분의 3이 3개가 있고 이거 더하는 거니까 정답을 구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4분의 9가 돼서 정답은 4분의 21 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쓰인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평행이동. 요런 표현이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다가 나왔을 때 혹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다가 나왔을 때 X축,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은 요거 다예요. 요게 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모양들 형태 잘 익혀두시고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칭 이동, 뭐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나와 있는데 대칭 이동은 정말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하니까 많고 종류도 선 대칭도 있고 점 대칭도 있고 직선에 대한 대칭도 있고 뭐 이런데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대칭 이동 갑니다. 대칭 이동 첫 번째. 자, 대칭 이동에서 중요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요. 점의 평행 이동. 점의 대칭 이동. 자, 그럼 점의 대칭 이동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x축, y축을 내가 간단하게 그릴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는 거야. a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a1이라는 게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a1을 x축의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럼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와서 딱 이렇게 이동이 돼. 그러면 얘를 내가 a2라고 할게. 그럼 이 a2는 어떤 거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좌표가 여기가 b였는데 요 b라는 좌표가 이렇게 그대로 접혀져 내려오니까 어디가 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근데 x좌표는 변동이 있다 없다? x좌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두 개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x축 대칭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x축 대칭은 x좌표는 동일한데 y좌표의 부호가 어때? 달라진다라는 거지. 되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는 반대편 y축 대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가 길이가 같을 거야. 얘가 기준선이지.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보내면 A3이라고 하고요. A3이라는 것은 X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번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자, Y축 대칭이 되고요. 그럼 Y축 대칭은요. X좌표의 부호는 바뀌고 Y좌표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원점. 자, 원점은 이제 어떻게 되냐? 원점은 대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점이 기준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접은 거니까 이쪽으로 와서 얘가 A4가 되고요. A4는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뀌어. 즉 A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라고 바뀌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다. 이게 기본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하시면 자, 기본적인 대칭 이동. 기본적인 대칭 이동에서 첫 번째 X축 대칭을 한다. 그럼 X축 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의 식에다가 내가 Y 대신에 누굴 대입하는 거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이죠. 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냐?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럼 원점 대칭은 뭐가 되냐?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의 형태. 오케이.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y는 만약에 마이너스 fx라고 했다.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뭐냐라는 건데 얘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했다는 말과 똑같거든. 따라서 요렇게 식이 바뀐다면 요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붙었다면 얘는 무슨 쪽 대칭을 한 거야?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잖아. Y는 만약에 F-X다. 이렇게 써주지. 그럼 얘는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따라서 얘는 무슨 대칭이 된 거야? Y축 대칭이 된 거죠. 이런 식의 형태. 되니?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간다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했죠. 우리 그러면 이제 유명한 걸로 가자. 우함수, 기함수입니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함수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우함수부터 볼게요. 우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해. 근데 이 Y축 대칭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야. 어떤 식이냐? F-X가 Fx와 같다. 이거를 만족하면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얘를 만족하면. 그러면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짝수차 함수입니다. 자, 짝수차 함수라는 거는 x제곱, x4제곱,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애들. x제곱이나 x4제곱이나 상수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가 뭐가 있냐?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코사인 함수. y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도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x의 부호가 달라도 y 값은 어때? 다 같다는 거죠. 즉 f-2가 f2란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함수예요. 그럼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냐?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fx와 같은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fx와 같고요. 그럼 얘의 종류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홀수차 함수. 홀수차 함수라는 것은 아까 짝수차가 x제곱, x4제곱 이런 애들이었다면 얘는 x, x3제곱 이런 애들을 의미하죠. 이런 게 이제 홀수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냐? 두 번째가 사인 함수랑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중에서는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가 대표적인 기함수, 원점 대칭인 형태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부터 심화. 잘 봐. 그러면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요거 판단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려면 fx라는 자리에 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일단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fx랑 똑같다면 우함수가 되는 거고 부호가 바뀐다면 기함수가 되는 거거든. 자, 요거 하나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런 함수라고 해봐. 자,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졌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시면 f 마이너스 x라는 애가 되거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의 4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4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가 똑같죠. 그죠? 그럼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f-x와 fx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우함수 관계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 돼.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자 gx라는 함수는 x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세제곱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랑 똑같은 건데 요 x세제곱 더하기 x가 뭐야? gx죠. 그래서 이게 뭐야? 마이너스 gx라는 형태가 나와서 이거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우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요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때 미적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세요.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거는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좀 더 가볼까요? 네 번째. 자, 좀 더 가볼게. 자, 봐.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 자, 우함수랑 기함수의 곱의 형태를 보자.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우함수랑 곱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우함수가 나와요. 무조건 우함수가 나옵니다. 우함수랑 곱하면 무조건 우함수가 나와. 이게 헷갈리잖아.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해보면 되냐? 우함수의 대표적인 거 x제곱 생각해보고 기함수의 대표적인 거 x세제곱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 우함수 x제곱이죠. 자 보세요. x제곱 두 개를 곱해요. 그럼 x 몇 제곱이야? 4제곱 되죠. 그럼 x 4제곱인데 4제곱도 결국 무슨 차야? 짝수죠. 짝수니까 우함수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함수랑 그러면 이제 또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해요. 얘는 기함수야. 그럼 얘는 뭘까? 우함수가 나옵니다. 얘도 보면 x세제곱 곱해요. 세제곱 곱하면 뭐가 돼? 6제곱 되죠. 짝수 되죠. 그러니까 우함수죠. 자,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해요. 그럼 얘는 뭘까?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해. 그럼 뭐야? 기함수.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하면. 알겠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덧셈도 해볼까요? 우함수랑 더해요. 무슨 함수일까? 우함수랑 더해. 무슨 함수일까? 우함수입니다. 기함수랑 더해요. 무슨 함수일까? 기함수랑 더해요. 무슨 함수일까? 기함수입니다. 그럼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잘해야 돼요. 사인 x랑 코사인 x랑 더해. 무슨 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함수랑 기함수랑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칭성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대칭성이 깨져요. 오케이? 그럼 사인 x랑 탄젠트 x랑 더하면 무슨 함수인 거야? 기함수인 거예요. 사인 x가 기함수고 탄젠트 x도 기함수니까.
그런 정도까지 써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리하시고 우함수, 기함수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원점 대칭인 거, y축 대칭인 거서 말이 나오진 않아,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함수다라는 말 안 줘요. y축 대칭이라는 말도 안 줘요. 수능 문제에서 뭘 줘요? 식을 줘요. 그럼 요 식 해석 잘 하셔야 돼. 알겠지? 아, 이거 보이면 우함수고 이거 보이면 기함수구나. 요거. 됐니? 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특수한, 아주 특이한 경우의 대칭성을 공부한 거라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일반적인 경우를 해볼게. 자, 볼게요. 이제 일반적인 대칭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Y축, X축, 원점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애들을 배운 거야. 근데 지금은 뭘 할 거냐면 X는 2, 뭐 X는 3대칭, 그 다음에 혹은 뭐 그냥 직선 AX 플러스 B대칭 이런 걸 볼 거거든. 자, 하나씩 좀 볼게. 첫 번째 X는 A대칭부터 갈게요. 자, 만약에 A 자리에 0이 들어가면 X는 0대칭인데 X는 0은 Y축이니까 우함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 A가 다르게 써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뜻이야. 잘 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 가운데가요. A래요. 가운데 지점이. 그럼 잘 봐.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만큼 갔고요. 이쪽은 플러스 X만큼 간 거야. 그러면 요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이 둘 다 X로 동일하지. 그랬을 때 만약에 요쪽의 함수값과 요쪽의 함수값 두 개가 서로 똑같다면, 즉 여기에 대입한 함수값과 여기에 대입한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요 가운데 X는 A라는 요 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이 그래프는 뭐한다?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나타내는 식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뭘 의미한다? X는 A 대칭을 의미한다 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X 자리에다가 내가 X-A를 대입하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F, X 자리에 X-A를 대입해. 그럼 이게 뭐야? X가 돼요. 됐나요? 아, 아니다. 얘가 X-A 대입하면 아, 맞네? 에이씨. fx. 얘는 뭐가 될까? X-A 대입하면. X 자리에 X-A를 대입하면 얘는 F 2A-X가 돼요. 이렇게. 요것도 똑같은 표현이야. 즉, 이 둘의 관계는 뭐냐? 평행이동의 관계인데 그 대칭성 자체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즉, 둘 다 X는 A 대칭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F 2-X는 F2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F2-X랑 F2 플러스 X가 같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2 대칭이. 됐나요? 얘가 X는 2 대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FX가 F 4-X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똑같이 X는 2 대칭이라는 거. 자유롭게 해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랑 많이 헷갈려 하는 거. 비교.
fx랑 fx 플러스 4 이거 4 플러스 x 얘는 대칭 아닙니다.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야? x의 부호가 다르다죠. 얘네들은 x의 부호가 다르지. 근데 얘네들은 x의 부호가 똑같지. 노란색은. 그럼 얘는 대칭성 아니야. 이거 뭐야? 주기함수예요. 이런 형태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랑 선대칭이랑 잘 구분을 해두셔야 돼. 알겠니? 이게 이제 첫 번째 x는 a 대칭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냥 x는 a가 아니라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대칭을 시켜볼게. 직선 대칭이야. 자, 그럼 직선 대칭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부터 볼까? 가장 대표적인 거. y는 x죠. 자, y는 x 대칭은 왜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하면 y는 x 대칭은 얘는 왜 중요하니?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야? 역함수 때문에 그렇죠. 역함수. 됐어? 자, 그럼 잘 봐.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이거든. 이렇게가 y는 x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어떤 그래프가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 되니?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그다지 의미는 없거든? 뭐 대충 그려보면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거든? 대충 시키면? 근데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어쨌든 간에 뭐야? 역함수. y는 x대칭의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주황색의 그래프와 노란색의 그래프의 교점. 즉 역함수와 원래함수, 원함수라고 해요. 보통 원함수의 교점. 이 두 개의 교점이 같아지는 교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한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됐죠? 자, 그럼 y는 x 대칭은 어떤 식의 점이 이동이 되냐면 자, 이쪽에다 한번 다시 또 그려볼게.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는 건데 역함수에서는 자, y는 x 대칭의 기본은 얘가 y는 x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점이 있고요. 요 a라는 점이요. x1, y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x1, y1이다. 아,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리고 요 수선의 길이만큼 더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그리면 요렇게 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이라고 잡으면 요 A'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어때? 위치가 뒤바뀐 형태가 됩니다. X좌표와 Y좌표가 위치가 뒤바뀐 형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래프를 보시게 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함수가 이런 함수죠.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학원에서.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역함수 관계에 있죠. 그럼 역함수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야? y는 x 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는 x 대칭을 들어가시면 x좌표와 y좌표의 서로의 위치가 바뀐다. 이게 포인트죠.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뀐다. 따라서 원래 점이 이제
2,3이었다. 원래 점이 2,3이었다면 거기에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3,2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직선 대칭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일반적인 대칭, 일반적인 직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뭐 공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풀어야 된다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직선이 있고, 요 식이 y는 ax 플러스 b다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 자, 이 a라는 점이 있대.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라 라는 거거든. 그럼 이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수선을 딱 그려서 연장선까지 여기까지 딱 그려. 그러면은 여기가 수직으로 만날 거고 얘네 둘이 서로 이등분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여기를 A'이라고 할게요. 자, A'이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래? 이거거든? 어떻게 구할래?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x1, y1이라고 해봐. 얘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를 편의상 그냥 x2, y2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알아. 요 점의 좌표는 주어진 건데 요거를 이 직선에 뭐 한 거야? 대칭 이동시킨 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조건 갖다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주황색이랑 하얀색 비교해 볼게. 주황색이랑 하얀색이 서로 어때? 수직이죠. 그죠? 그럼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이라는 거 이용합니다. 수직. 첫 번째는. 그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의 주황색의 기울기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직선이 A잖아요. 기울기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역수가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 이용해서 하나씩을 뽑아내요. 됐죠? 자, 요거 이용해서 식을 하나 뽑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자, 여기 봐봐. 요 선분 있죠? 그죠? 요 선분. 즉 A, A 프라임.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이 누구야? 수직 이등분선이 직선 AX 플러스 B야. 이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A라는 점과 A'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무슨 점? 가운데점. 중점이죠. 그 점의 가운데점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위에 있다라는 거지. Y는 AX 플러스 B 위에. 따라서 중점. A와 A'의 중점. 요 중점이 어디 있으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두 개를 더해서 나눠요.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더해서 나누죠. 그럼 잠깐만. 여기가 x2가 아니죠. 미안. y1. 자, y1 더하기 y2.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를 한 다음에 요 점을 그대로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괜찮죠? 그니?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을 할 때는 결국은 요 두 가지 조건. 결국 이게 뭐냐?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하나는 수직이라서 요거를 이용해서 기울기식을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점의 좌표 대입해가지고 찾아낸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요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선대칭이 끝났습니다. 선대칭이 끝났고요. 자, 3교시에 쉬었다가 점대칭 할게요. 점대칭. 오케이? 자, 이제부터 볼 게 뭐냐. A, B 대칭이거든. A, B 대칭. 자, 점에 대해서 대칭을 좀 할 거야.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건데 얘는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어딘가쯤에 중심이 있어요. 대칭의 중심. 자, 얘를 A, B라고 할게요. 얘를 A, B. 그러면 요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건 요렇게 가서 요 점이 요 A, B라는 점이 얘를 1로 옮긴 거거든. 그래서 A'이 되고 얘를 뭐 x2, y2 뭐 이렇게 잡으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심이 얘가 된다는 거야. 중점이. 그러면 점 대칭이죠. 이렇게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되냐면 잘 봐. 요 A라는 선을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요 간격과 이렇게 수평하게 내렸을 때 요 간격이 서로 어떻다? 같겠죠, 얘도. 그대로 요 선에서 수직을 내렸을 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x1이라는 것과 x2라는 것이 서로 뭐가 돼? 중점이. 요 두 개의 중점이 A라는 점이 된다는 거.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fx1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냐면 A라는 것을 기준으로 아까 우리 선대칭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마이너스 X만큼이다 이렇게 놓으면 됐니? 그럼 잘 봐. 요 y2라는 함수값 있죠? 요 y2라는 함수값은 f 요거 대입한 거니까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y1이라는 함수값 있죠? y1이라는 것은 요 a-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y1이라는 것은 내가 f a-x와 같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요 가운데 b라는 점이 생기죠. 요 가운데 b라는 점은 요거의 y값과 요 점의 y값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중점 공식을 쓰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2분의 f a 플러스 x 더하기 f a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b와 같다. 이런 관계가 나오죠. 이 식이 바로 뭐냐? 요 식이 a, b 대칭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a, b 대칭. 요 식 자체가. 그러면 위의 형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랑 이거는 선대칭의 느낌인데 근데 그 각각의 함수값을 더해. 그 함수값을 더한 것을 절반으로 쪼개. 절반으로 쪼갠 게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네 문제에서 2분의 f 2 플러스 x 더하기 f 2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 얘가 3이래. 이렇게 식이 주어졌다 해봐. 그럼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모든 실수에서 fx가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 fx는 결국 어디에 대칭이냐면 여기에 써진 숫자들 있죠. 요 2라는 거. 그래서 2,3이라는 것에 뭐다?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2,3의 대칭이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런 표현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나올 수 있거든. 자, 요거랑 이제 똑같은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좀 더. 자,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우리 아까 선대칭에서 배웠던 거 fa 플러스 x라고 하고 fa 마이너스 x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fx 더하기 f 2a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b와 같다. 그래도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야. 됐니? 요거 아까 선대칭일 때 요거 두 개랑 같다는 것과 요거 두 개 같다는 게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fa 플러스 x고
fa-x야. 얘가 2를 이쪽으로 보내. 2b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3-x 더하기 f 3 플러스 x가 나오고 얘가 10이다. 이렇게 준다면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요거를 만족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얘는 fx라는 그래프가 fx가 어디에 대칭인 거냐? 3,5의 대칭인 거죠. 왜냐하면 10이라는 것을 절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얘는 아까 2가 있었지. 근데 이 2를 이쪽으로 보내서도 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 해석 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f4-x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fx 더하기 f4-x인데 요 4에 주목을 하셔야죠. 그럼 4가 2a에 해당이 되니까 요 함수는 fx가 뭐의 대칭이다? 2, 그 다음에 요거 절반 하시니까 3의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대칭성 관련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거든? 알겠지? 좀 까다로우니까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왜 잘 봐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잘 봐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수투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fx가 4차 함수래. 만약에 fx가 4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가 같다는 걸 만족한대. 자, 이걸 만족한다라고 조건을 딱 준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한다라고 조건을 딱 주면 물론 우리가 아직 4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f2 플러스 x와 f2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딱 봤을 때의 느낌은 아, 이 친구는 x는 2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겠구나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x는 2라는 것의 대칭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가 주로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선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을 갖겠구나 라고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나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 봤을 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면 이게 뭐지? 한다면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가 같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평행선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평행선을 하나 딱 그려봤을 때 요 지점이 하나 생기고 요 지점이 생긴다. 그럼 요 2라는 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에서 떨어진 만큼 2에서 떨어진 만큼 요게 두 개가 같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랑 여기도 보면 이거 두 개도 보면 요 가운데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그래프랑 이만큼 그래프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됐니? 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대칭이 나오고요. 만약에 fx가 3차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뒤에 왜 1월달에 다 배울 거야?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거든요. 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올 수가 있다고 충분히. 어떻게 나오냐? fx 더하기 f4-x가 6이다. 아까 썼던 식.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점대칭 함수야. 그러면 얘는 요 점대칭의 중심이 얼마가 되냐? 얘가
2,3이라는 게 대칭의 중심이 되죠. 자, 2,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을 때 3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점 대칭이고 요 가운데 점 있죠. 그죠? 자, 요 가운데 점의 좌표.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될 텐데 그 대칭의 중심의 좌표가 2,3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시는 능력들이 함수 해석할 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점과 요 점이 딱 만나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성질이 있어. 이렇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렸을 때도 이렇게가 서로 같아요. 그 중심점을 주는 힌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식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아, 요거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하시고요. 결국은 요 도형의 이동을 하는 이유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대칭성을 위해서. 대칭성이란다. 미안. 함수의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수의 해석.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질까,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가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첨가를 할게요. 교재에 아마 없을 텐데, 쌤이랑 지금 할 게 뭐냐면 절대값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익혀놓고 가셔야 돼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자, 이제 함수 쪽으로 여러 가지를 좀 그리는 걸 연습을 해볼게.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자,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 얘는 대칭이에요. 얘도 대칭.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확인을 좀 해볼게. 잘 봐. 기본적인 그래프를요, 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3차 함수 그냥 그릴게요. 3차 함수라고 놓고요.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fx거든. 됐니?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의 형태는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절대값 fx예요. 그럼 이 절대값 fx 그래프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뭐 하면 되냐?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리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는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절대값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절대값이 나오면 이 절대값은 안쪽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두 개로 쪼개질 거거든. 두 개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하나는 그냥 fx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얘는요. fx가 언제일 때냐면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양수라면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안에 있는 애가 함수 값이 음수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fx를 한다는 뜻은 원래 함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 아니야? 요 구간에서만. 그지? 그럼 요 구간에서만 원래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건 얘를 뭐 해라? x축 대칭해라. 우리 배웠던 거죠, 이제. 이제 요게 좀 익숙해지죠. x축 대칭해라는 말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를 그대로 쫓아가.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 요게 양수일 때, 함수 값이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 그대로 쫓아가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살려라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fx라는 애가 0보다 작아요. 즉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접어 올려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라? 접어 올려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노란색 그래프의 모양의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되나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함수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가요. 이렇게 그려졌다 해봐. 하나가 접하네요. 자, 하나가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게 fx라고 할게. 자, 하얀색이 fx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양수인 부분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남겨라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남겨라. 그런 다음에 음수 쪽, 요 음수 쪽, 원래 함수의 음수 쪽에 해당되는 부분만 어떻게 해라? 접어 올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4차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4차 함수. 자, 4차 함수가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얘는 양수인 쪽은 그대로 남기죠. 양수 그대로 남기고요. 얘도 그대로 남기고 얘도 그대로 남겨.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접어 올려.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높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fx다. 요게 이제 기본형. 가장 많이 쓰이죠. 전체 절대값 함수. 됐니? 전체 절대값 함수. 자. 수상에서 배운 것,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수하에서 나와요, 이게. 수하에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긴 한데, 그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그래프 성질 갖다가 다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번에는 f 절대값 x. 이거를 볼게요. 이번에는 x가 어디 붙었어? 절대값이 x. 안에 x에 붙은 거지? 안에 x에 붙은 거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 얘도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하나는 fx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f-x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왜 그러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원래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0보다 작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럼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x가 0보다 큰 쪽, 즉 y축보다 오른쪽이죠. 그럼 y축보다 오른쪽은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쪽,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f-x가 그려진다는 거죠. 됐어요? f-x가.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원래 함수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런 함수가 있대요. 이게 원래 함수야. f. 자, 그러면 요거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f 절대값 x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시키는 대로 해보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선 fx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 fx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얘를 대칭을 시키는데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를 뭐 한 걸 그리래? 마이너스 x, 대칭시킨 걸 그리래. 그러면 얘를 대칭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fx를 그대로 x축으로 대칭시킨 걸 그리라는 거야.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함수를 그린다고 해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결국 뭐가 돼? f1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럼 요 값이 그대로 반대편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편에도 찍힌다는 거지. 식을 해석을 하시면. 그러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접어서 넘기는 거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의 개형을요. 그대로 접어 올리세요. 그대로 돼서 뭐 너무 낮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f 절대값 x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빨리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f 절대값 x가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x축보다 오른쪽의 그래프, 오른쪽을 미안해. x축이 아니죠. y축. y축보다 오른쪽 부분을 남기고 얘를 남기고 뭐 하라는 거야? y축 대칭시키면 된다는 거죠. 빠르게 계산을 하면. 됐나요? y축보다 오른쪽 부분을 남기고 y축 대칭시키세요. 즉 요거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남긴 다음에 얘를 확가닥 뒤집어 엎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함수를 좀 정리를 할게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